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수채화 물감만을 사용해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의 풍경 수채화를 그려볼 거예요. 두 가지 색깔만을 사용해도 풍부한 톤의 풍경화 한 폭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총 3가지 기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기법은 웨톤 웨트 기법이에요. 웨톤 웨트 기법은 단어 자체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종이에 물칠을 한 번 한 상태에서 물감을 올려주는 기법인데요. 웨톤 드라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물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감을 그대로 올려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농도의 물감 진하기만큼 표현하실 수 있지만 웨톤 웨트 기법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물칠이 된 상태에서 물감을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물의 양이 전체적으로 많아지면서 말랐을 때 훨씬 더 밝게 표현이 됩니다. 웨톤 웨트 기법의 장점은 경계가 남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물감이 마르고 나서 한층 밝아지는 특징을 모르고 진행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종이는 아르시 황목을 준비했고요. 테두리를 마스킹 테이프로 잘 붙여주신 다음에 천연모 등의 붓으로 물을 골고루 퍼뜨려 주시고요. 번트 시에나 색깔을 먼저 베이스로 발라줍니다. 많이 문지른다는 느낌보다는 종이 위에 톡톡 두드리듯이 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번트 시에나 색깔을 한번 레이어 해주신 다음에는 이제 울트라마린 색깔을 사용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 색이 너무 많이 섞였을 경우에는 회색 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역시나 울트라마린 색깔도 톡톡 얹어주듯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상하 방향으로 판을 기울여 주시면 훨씬 더 붓터치가 남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스프레이로 물을 한번 뿌려주시면 윗부분에 태양이 비추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겹 레이어를 해주신 다음에 바로 또 번트 시에나 색깔을 한 겹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번의 레이어를 올려주시면 훨씬 더 다양한 톤의 그라데이션을 만드실 수 있어요. 번트 시에나 색깔 다음에는 역시나 울트라마린 색깔을 올려주도록 할 건데요. 울트라마린 색깔은 상단 부분에는 올려주지 마시고 중앙에서부터 하단 부분에만 저렇게 톡톡 찍듯이 얹어주는 모습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상하 좌우로 기울여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세요. 종이 중앙의 상단 부분은 태양이 비춰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연출할 거기 때문에 파란색이 그쪽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중간에 물이 저렇게 말랐을 경우에는 스프레이로 조금 더 종이를 축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번의 레이어를 쌓아주신 다음에 드라이기 등으로 건조를 시킬 건데요. 하단으로 종이를 살짝 기울여서 물이 너무 많은 부분을 닦아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감이 마르는 동안 또 하나의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농도의 변화에 따른 색감 변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색깔은 번트 시에나 색깔인데요.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물감보다 점점 많아질수록 같은 색이지만 이렇게 정말 다양한 톤의 변화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풍경화에서는 가까이 있는 물체는 진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흐리게 보이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농도 변화 표현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 그림을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워밍업으로 꼭 한번 연습을 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번트 시에나 색깔 이외에도
또 이번 그림에 같이 쓰인 울트라마린 색깔의 농도 변화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아주 진한 색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물감이 아닌 물의 양만 조금씩 더 추가해서 점점 더 낮은 농도의 물감 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은 아주 진한 파란색이 되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주 흐린 스카이블루 색상을 얻으실 수 있어요. 이 기법을 사용해서 아주 멀리 있는 나무들을 그려볼게요. 두 가지 색을 섞어주신 다음에 종이의 중앙 부분에서부터 나무를 그려볼게요. 세로의 긴 선으로 중심축을 그려주시고 좌우로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소나무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두 가지 색을 적절히 가감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한 가지 색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졌을 경우에는 약간 색이 채도가 높아지면서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흐린 농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물이 아래로 흐를 수 있도록 종이 상단 부분 뒤편에 문진 등을 깔아두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다양한 크기와 농도의 나무들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진한 나무도 있고 조금 흐린 나무도 있게 다양한 톤의 나무들을 그려주시는 게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하니까 이 점을 주의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저는 지금 중간중간에 붓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바꾸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붓 모의 길이가 길고 약간은 탄력이 있는 붓으로 그리시면 초보분들은 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은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바짝 붙어있는 것도 있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웨트온 웨트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말랐을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흐려지지 않아요. 그러한 점을 유념을 해두시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세요. 웨트온 웨트 기법은 말랐을 때 항상 더 밝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배워볼 기법은 바로 무채색을 만드는 거예요. 무채색은 쉬운 말로 회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두 가지 색, 번트 시에나와 울트라마린 색, 이 두 가지 색을 사용하는 게 가장 베이직한 회색 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소에도 회색을 좀 자연스럽게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트 시에나와 울트라마린 색깔을 혼합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색을 진하게 섞으면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진한 회색이 되고요. 여기서 물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점점 더 흐린 회색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예쁜 회색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또 그림을 추가적으로 그려볼게요. 이제 진한 회색을 만들어서 앞부분에 나무를 그려줄 건데요. 세로의 긴 중심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좌우로 나무 잎사귀를 표현을 해주세요. 이때는 울트라마린 색을 조금 더 섞거나 아니면 번트 시에나 색을 아주 조금 더 섞어서 자연스러운 톤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서 물감을 종이 위에서 너무 많이 섞어주면은 이도저도 아닌 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약간은 그래도 채도가 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그림이 심심해지지 않게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역시나 나무의 크기나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때는 하단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완전히 말라버리기 직전에는 아주 살짝 한 번 정도 스프레이를 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단 부분도 같이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너무나 예쁘게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는 아주 진한 번트 시에나와 아주 진한 울트라마린을 섞어서 물의 농도를 아주 조금만 해서 하늘 부분에 새들을 그려줄 건데요. 새들은 무리를 지어서 날기도 하고 조금 동떨어진 작은 무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저 멀리서 바쁘게 쫓아오고 있는 한두 마리의 새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너무 일정한 간격으로 새들이 뭉쳐있지 않게 주의를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가지 색깔의 물감만을 사용해서 아주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화 한 폭을 그려보았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많으니까 꼭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기법들도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튜토리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